그 김영모 그 선배님은 제가 제도를 뭐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시는 거의 뭐 제가 많이 배우는 입장이라서 또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좀 긴장도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뭐 다 많이들 잘 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빠르게 그냥 빠르게 또 필요한 부분은 짚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윤범기 기자님이 이제 그 지어주셨어요. 사지선다 해법은 사실 저는 해법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받았는데 풀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제목을 먼저 이렇게 지어주셔서 이 주제에 맞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휴대폰이 다 있으시잖아요. 휴대폰을 한번 열어보시고요. 휴대폰에 그 애플 핸드폰은 앱스토어에 들어가시고 안드로이드는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글로 들어가시면은요. 그 들어가 보신 다음에 그 검색 창에다가 국민연금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국민연금. 그래서 검색을 한번 눌러 보십시오. 뭔가가 떴나요, 혹시 지금? 네, 떴어요. 혹시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좀 약간 니글니글한 그런 문구가 보입니까? 어떻게? 네, 있어요. 네, 내 곁에 국민연금을 한번 다운받아 주십시오. 공인인증서에 박힐 것 같은데. 이거를 다운받아 주시면은 이제 이게 어플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공인인증서 때문에 이걸 안 쓰다가 최근에 저희가 카카오페이랑 그게 연동이 돼서 지문 인증으로 바로 공인인증서 없이 인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앱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본인의 예상 연금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걸 한번 조회를 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씁쓸하게. 씁쓸한. 진짜 카카오페이로 얼마 받는지 공유해야 되나요? 아니 공유는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만 제일 많이 본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마 윤범기 기자님이 아니면 여기 카카오페이가 없는데. 카카오페이가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뭐 공인인증서에 그 늪에 빠지실 수 있고요. 카카오페이가 있으신 분은 이제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게 느려갖고 저는 잘 안 되네요. 여기서 그 예상연금이라는 거를 조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상연금이 노령연금이라고 아마 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소득활동을 한 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안 한 분들은 안 뜰 수 있어요. 예상연금이.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제 거를 공유 드리면은 저는 이제 예상연금이 만 60세까지 단 한 달도 쉬지 않고 보험료가 쭉 납부돼서 회사를 다녔을 때 총 예상 납부액은 1억 2,634만 원이 되고요. 예상 연금 수령 시작 연월은 2048년 6월. 그 다음에 예상 연금은 이거는 세전 금액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빼면은 금액이 이거보다 더 줄어들 건데 세전 102만 원이 됩니다. 제 예상 연금은. 성공한 삶이었다. 제 예상 연금이 원래 9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100만 원 정도. 예, 현재 가치로. 그럼 미래에는 그게 다 뭐 반영돼서 상승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원래 예상 연금이 9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에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교로 3년을 일을 했었는데 그때 장교로 이제 전역하고 나왔을 때 일시금을 군인 연금 납부한 걸 일시금을 받았었어요. 그거를 이자를 더해서 그 국방부에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을 연계를 시켰기 때문에 연금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사실 저는 29살 때부터 국민연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게 뭐 강의 오프닝이니까 이게 지금 사지선다인데
이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요. 이따가 한번 또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그 29살 때 이때 아주 그 리즈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29살에 국민연금에 들어가서 사실 뭐 국민연금이라는 이 회사는 공공기관이고 그 뭐 요즘 어려운 시대에 좀 이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된 직군인데 안정된 회사에서 만 60세까지 단 하루를 쉬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를 했을 때 받게 되는 예상연금이 10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100만 원 가지고 살기는 사실 좀 빠듯합니다. 빠듯하고 뭐 이제 TV에 보면은 왜 산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나는 자연인이다. 예. 나는 자연인이다로 살면은 100만 원이면 어떻게 살 수 있겠지만 도시에서 100만 원을 가지고 살기는 사실은 뭐 쉽지 않은 이제 상황이죠. 저도 천안에서 아산에 뭐 그쪽에 익숙합니다. 천안에서 그 1년 정도 살았고요. 저도 이제 뭐 저는 그 역마살이 있어서 전국을 다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공단 들어가기 전에도 뭐 하여튼 제주도만 빼고 다 살아봤는데요. 예. 어쩌다가 국민연금 노조 일을 이제 전임 업무를 하게 돼서 사실 이게 그냥 말만 이거고 그냥 똑같습니다. 월급도 5급 그 대리 제 동기들은 지금 3명이 다 과장으로 진급했는데 아직 진급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저희 그 연금 제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가 이제 국민연금공단인데 직원이 한 7,000명 됩니다. 7,000명 직원 중에 기금 운용을 하는 직원은 한 300명 정도 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일반 사무직과 뭐 장애 심사직 그 부분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연금 업무만 하는 사람들은 3,000명 조금 넘는 수준이고 한 2,000여 명 분들은 또 나머지 또 뭐 장애 등급 심사, 활동 지원, 근로능력 평가 등 보건복지부의 위탁 업무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는 이제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동조합에 국민연금 지부 노동조합이 있는데 최근에 공무직 분들이 저희가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조합원 수가 한 5,000명 정도 됐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먼저 좀 공부를 빨리 한 다음에 문제 풀이로 들어갈 텐데요. 배경 지식으로는 노인 빈곤율,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또 그다음에 국민연금, 뭐 소득 대체율, 뭐 연금을 산정하는 방식, 그다음에 두 축이죠.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는 축과 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축.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실제 문제 풀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높다고 하죠. 정말 뭐 제가 보니까 이게 그 세계 각국이 연금이 몇 년도에 도입됐는가 그걸 한번 OECD 국가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OECD 국가들의 평균 공적연금 도입 연도는 1920년입니다. 제일 빨리 된 데가 독일이고요. 제일 늦게 된 데가 이스라엘인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됐죠. 그러니까 68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이 시차를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연금의 도입도 사실상 되게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전에 이제 전두환 각하께서 유럽에서 이제 순방을 마치고 이제 귀국길에 올라 있는데 그 알프스 항공을 지나는 그 비행기 상공에서 이게 전두환 각하가 이제 마음이 이제 좀 뭔가 기분이 좋고 그런 틈을 이제 계속 눈치를 보던 그 김만재 경제부총리가 눈치를 딱 보고 401 경제수석인가 그분한테 가서 빨리 국민연금 얘기를 해라.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제 각하한테 가서 각하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을 도입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그 각하가 그런 거는 시기상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도입하더라도 실제 수급자는 2000년 가량에 실제로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선진국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두환 그때 당시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의 퇴직금이란 제도가 있으니 퇴직금과 조율을 해서 시행을 해라.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했고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88년에 처음 출발할 때 우리가
당시에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사용자가 회사 다니는 사람은 사용자가 4.5% 본인이 자기 월급의 4.5% 이렇게 9%를 내지만은 처음에 출발할 때 본인 그다음에 사용자 그다음에 퇴직금에서 퇴직금 전환금으로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3%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 본인 사용자 퇴직금 전환금 그렇게 이제 출발했는데 이 퇴직금 전환금 제도가 언제 없어지냐면 98년에 제도가 바뀔 때 없어집니다. 당시에 3%, 3%, 3%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3% 퇴직금 전환금이 빠지고 노동자가 4.5, 사용자가 4.5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입이 늦었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평균 연령대, 그러니까 15세에서 65세의 그 빈곤율과 65세 이상의 빈곤율이 다른 나라들은 다 수렴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외딴 섬에 있는 특이한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공적연금의 도입이 늦었기 때문이죠. 수치로만 봐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 인구 비율은 아직은 적지만 앞으로는 뭐 많아지겠죠. 근데 노인 인구 비율이 적지만 앞으로는 많아지는데 공적연금의 GDP 대비 지출은 지금 현재 OECD 평균이나 유럽 평균보다 훨씬 적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노인 인구가 거의 40%를 2050년에 차지하는데 2050년에 공적연금의 지출은 오히려 유럽보다 더 적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재정 안정화, 노후소득 보장 강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노인 빈곤을 우선 먼저 더 걱정해야 될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ECD와 우리가 다른 점이 뭔가 봤더니 근로집단 대비 은퇴집단의 소득이 우리가 훨씬 더 적고요. 그 적은 중에 공적 이전 소득의 비중을 보면은 거의 반토막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공적연금이 있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노인 빈곤율이 줄어들고요. 소득 불평등도도 개선되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노인 빈곤율에 대한 배경 지식을 빨리 했고, 제가 이제 더 빨리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다층 체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노후소득 보장을 1층, 2층, 3층으로 본다면은 1층은 주로 이제 기초연금 또는 타겟티드라 그래가지고요. 선별해서 일부 계층에만 그 재원을 할당하는 방식이 있고, 또 2층 연금과 연계돼서 최저보장연금 또는 최저연금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이 이제 의무제도인데 공적인 의무제도가 있고 사적인 의무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OECD에서 구분하기는 여기는 savings, 그러니까 저축으로 구분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빈곤 방지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적정소득 보장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이 있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이쪽 성격과 이쪽 성격이 좀 섞여 있습니다. 점수제로 연금 제도를 하는 나라도 있어요. 독일 같은 나라는 점수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목 확정 기여 방식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어려운데요.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적연금도 확정급여, 확정기여가 있습니다. 확정급여, 확정기여는 어떤 뜻이냐면은 산식이 있어서 미리 예상연금을 정해놓는 게 확정급여고요. 확정기여는 내가 얼마를 기여한다는 건 정해져 있는데 받는 거는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가 이제 그 자발적인 연금 제도고 여기는 강제 연금 제도고 여기는 이제 주로 세금을 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는 다층 체계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제 도입이 늦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88년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됐고 점차로 93년, 95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5인, 3인, 1인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났는데 개인이 가입하기 시작한 거는 1995년입니다. 농어촌 지역 가입자부터 했고요. 도시지역 자영자는 99년부터 했습니다. 특이한 거는 우리나라는 개인연금이 먼저 도입됐어요. 국민연금이 지역 가입자한테 도입되기 전에 개인연금이 1년 먼저 도입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2005년에 도입이 됐고 사실 국민연금은 1995년에 시행을 할 뻔했습니다. 1974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라고 해서 박정희 정권에서 아마도 이거는 뭐 음모론이나 썰의 좀 그런 소문인데
당시에 중화공업에 필요한 뭐 재원들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험 제도는 일단은 수급 요건이 수급자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금을 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화공업을 위해서 뭐 이제 국민연금 기금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뭐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다라는 뭐 음모론 같은 뭐 이제 소식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5.1 파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 낭설에 의하면 일본 차관을 받아서 뭐 해결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인지 몰라도 어쨌든 사학연금은 75년에 시행이 됐는데 국민연금은 시행이 무기한 연기됩니다. 그러다가 88년에 도입된 거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에 국민연금이 제도 개혁을 합니다. 5년마다 뭐 재정 재개선도 하고 해서 뭐 제도를 변경을 하는데 3차 재정 재개선 재정 재개선을 2003년에 한번 했는데 그 결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깎고 기초연금이 도입되는 2007년에 도입됐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처음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출발했다가 기초연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이거는 뭐 가입된 사람들의 숫자 또는 수급자의 숫자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금으로 뭐 이제 자산조사 등을 해서 선별복지라는 공공부조가 있고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고 이제 여러 가지 급여나 서비스를 받는 사회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제도는 사실상 뭐 설계는 보편제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돈을 벌면은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또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나타나고 있고 건강보험은 피부양 제도가 이제 있죠.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동이나 또는 참여했다가 나간 사람들, 노인들에 대해서 복지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뭐 주거복지나 뭐 노인복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의 성격입니다. 보험료를 내고 이제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은 연금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물가가 올라도 실질 가치가 보장되도록 이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 중에는 연금을 받기 전에는 소득 상승률, 국민연금 A값 상승률이라고 하는데요. 그 상승률, 소득 상승률이 국민연금 A값 상승률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연금 계산할 때 소득을 재평가해서 이제 연금을 계산하고요.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념은 그렇습니다. 의식주를 뭐 이제 쓰는 비용이 물가 올라간다고 해서 의식주의 질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다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요. 지금 뭐 가입자 수는 이제 거의 한 2천만이 넘는데 2,200만 가까이 되죠. 사업장 가입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고요. 지역 가입자는 자영업자분들, 회사 안 다니는 분들인데 소득활동하는 분들, 그리고 임의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소득활동 안 하고 또 가정주부고 이런 분들은 원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임의로 소득 노후 뭐 준비를 위해서 가입하는 분들이고 임의 계속 가입자는 60세 이후에 국민연금 원래 60세까지 끝나지만은 연금액을 더 늘리거나 또는 120개월, 국민연금은 120개월 이상 납부가 돼야 10년 이상 납부가 돼야 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 수급권이 안 생긴 분들이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60세 이후에도 내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60세 이후에 내는 분들 임의계속 가입자라고 합니다. 연금은 나이가 들어서 받는 노령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입 중 또는 이제 연금 받다가 뭐 이제 가입 중이죠. 가입 중에 다치거나 뭐 이제 사망하거나 뭐 질병으로 뭐 장애를 입거나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어떻게 보면 생명보험처럼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장애연금, 또 이제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부상, 장애 등급에 따라서 연금액이 지급이 되고요.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또는 연금을 받는 수급자, 그래서 이제 그 유족이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보험료는 소득의 9%를 징수하면은 2017년에 한 40조를 걷었어요.
보험료를 40조를 걷고 지급은 한 19조를 했습니다. 이제 연금도 있고 일시금도 있죠. 10년이 안 된 분들은 이미 계속 가입해서 120개월 채워서 연금 받거나 아니면 만 60세에 나는 그냥 일시금을 받고 종결하겠다. 이런 분들은 일시금 받고 종결하는 분도 있습니다. 유족이 없는 경우에 이제 가입자가 죽었는데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일시금이라고 해서 일시금을 또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40조 걷었는데 19조 지출했으니까 돈 남았잖아요.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이제 뭐 9월까지 기금 이제 적립금이 한 653조, 654조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뭐 이제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 금액이 그 기금 운용 수익금입니다. 여기 뭐 2017년에는 41조를 벌어들였는데 2018년에는 뭐 장이도 안 좋고 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한 15조 정도까지 지금 이제 잠정치가 지금 나와 있고요. 이게 9월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한 절반가량이 이제 돈을 벌어서 수익금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받는 연금은 노령연금인데 우리가 뭐 소득 대체율 막 이렇게 이게 막 복잡하잖아요. 연금 산정식도 있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연금액이라고 해서 20년 가입했을 때 받는 연금을 기본연금액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지급률을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서 이제 연금액이 나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아주. 예. 여기 1년 받는 연금을 표현한 숫자고요. 1년 받는 연금을 표현한 숫자고 요거는 비례상수 값인데 12개월로 나누면 0.1이죠. 그러니까 10%입니다. 10% A값.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고 B값이 내 평균 소득이에요. 내 가입 기간 중에 평균 소득. 그래서 전체 가입자의 소득의 10%, 내 가입 기간 중에 내 소득의 10% 곱하면은 이렇게 곱해서 10%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내가 평균 소득자다. 그럼 20%의 연금액이 나오죠. 이게 20년이니까 40년 가입하면 20년짜리가 2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40%의 내 소득 대비 40%의 연금이 되는 겁니다. 그게 소득 대체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재분배 산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분들은 평균 소득보다 예를 들어 평균 소득 200으로 친다면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인 자기 가입 기간 중에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인 분은 소득 대체율이 60%가 되고 자기 소득이 평균 소득보다 높은 분들은 400만 원인 경우에는 소득 대체율이 30%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 기간이 같다는 전제하에는 재분배 효과가 있는 그런 이제 제도로 설계되어 있고 이와 같이 소득 재분배 산식이 연금 제도에 있는 나라는 공적연금에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미국 두 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많은 그 소득 비례 연금을 하는 국가들은 이런 재분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지위에 따라서 받게 되는 연금의 격차도 우리보다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문제는 가입기간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어야 국민연금은 가장 유리하고 가입기간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산술 평균의 절반이죠. 근데 가입기간은 전체에 다 곱해집니다. 가입기간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이제 변수인데 상위 1분위의 가입기간의 평균은 28년 정도 되는데 하위 5분위의 평균 가입기간이 한 16년. 그만큼 노동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유연 노동시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데이터를 돌려보면은 미국 연금 제도가 결과적으로는 우리보다 뭐 재분배가 더 있다라고 이렇게 나온 그 연구 결과도 있고 저도 미국 산식을 봤었는데요. 미국 산식은 가입 기간까지 어떻게 보면 재분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미제가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노조의 의견이 아니라 제 개인 의견이니까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연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30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고 치고요. 본인의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이 227만 원, 작년에 227만 원이었어요. 올해는 235만 원이고요.
국민연금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국민연금을 쭉 계산을 해봤더니 이건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냥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30년 동안 한 달도 빼지 않고 360개월을 300만 원에 9%, 27만 원 보험료를 냈을 때 예상연금은 80만 원 정도 됩니다. 비슷한 그 조건에 공무원 연금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공무원 또 이게 또 우리 해보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 계산을 해보면은 공무원 연금이 그 산식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산식으로 2015년 연금 개혁 이후에 바뀐 산식으로 해보면은 300만 원의 평균 소득자는 한 200만 원 정도의 예상 연금이 나오는데 바뀐 산식은 소득 재분배 산식이 있어서 그렇고요. 이런 경우에는 옛날 종전보다 금액이 많아서 종전 계산대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계산대로 하면은 연승률 1.9% 해가지고 한 171만 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7급 이하로 들어간 분들 있잖아요. 8급, 9급 이렇게 입직하신 분들은 다 이런 케이스에 걸리고요. 이분들은 아마 평균 소득이 이것보다 많으면 연금이 이것보다 커질 수도 있고 하여튼 요 정도 수준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40%라고 하지만은 40%는 40년 가입 기준이고 그것도 평균 소득자 기준입니다. 재분배 산식이 있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서 소득 대체율이 달라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득 대체율이 한 26%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년 가입을 했지만은요. 실제 국민연금 이게 제가 게을러서 통계를 계속 업데이트는 못했는데 올 4월 통계입니다. 작년 4월 통계입니다. 작년 4월 통계인데 국민연금 실제 받고 계시는 분들의 데이터입니다. 이건 금액이고요. 이거는 이제 숫자입니다.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 금액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또는 뭐 이런 걸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은요 전체의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연금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감안을 좀 해야 되는 게 국민연금이 제도가 늦게 시행되다 보니까 88년이나 95년 또는 99년에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10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 특례 연금 제도가 있어요. 5년만 가입해도 수급 요건을 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88년에 제도를 시행할 때는 최저 수급 요건이 15년이었어요. 그래서 15년을 채우기가 예를 들어 본인이 55세인데 88년에 55세인데 연금이 시작됐어요. 5년밖에 나는 가입 못하는데 60세까지 일해도 15년을 가입해야 연금을 준다고 하니 그런 분들은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례 연금 수급자 분들이 가입 기간이 짧다 보니까 연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지금 10만 원에서 20만 원 요 사이가 한 87만 명 정도 되는데 이 87만 명 중에 80만 명이 특례 수급자입니다. 5분 내로 네. 그래서 이제 특례라는 게 좀 반영돼 있는 그런 이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배경 지식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5분 내에 종결하라고 해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이제 이슈는 지금 이렇게 저연금 상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향후도 연금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연금이 군인 시절이 없다면은 90만 원대의 연금인데 뭐 어떻게 보면은 안정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도 연금이 90만 원이면 노후에 어떻게 사냐.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연금을 좀 늘리자라는 주장들이 있고 또 반면에 인구 구조가 엄청나게 고령화가 되니 이걸 어떻게 재정을 안정시킬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어떤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죠. 그래서 재정 안정성이 또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인구 구조는 뭐 보험료가 실제로는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노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보험료는 4.6%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필요한 보험료율이 커지기 때문에 기금을 지금 쌓고 있는 거고 보험료를 올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구 구조의 차이 때문에요. 사실 공적연금은 기초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노동세대의 소득이 어떻게 이전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세대의 숫자나 경제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올리면 뭐 이제 연금 그 소진 시기가 늘어난다. 뭐 이런 표고요.
이거는 이제 이게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다른 나라들 연금 제도가 사실 보험료가 지금 독일이 18%인데 처음부터 18%가 였던 제도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보험료가 낮았습니다. 점차로 이렇게 다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보험료가. 그 나라들도 다 고령화하게 됐기 때문에 점차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경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를 뭐 한 3분 만에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요. 재계산, 4차 재정 재계산이 끝나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무회의가 다 통과됐고요. 지금 별도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제시된 복지부의 4개 안, 이런 정책 조합의 선택, 이거는 국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여기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하자. 뭐 이런 지금 얘기가 판이 구성되어 있고요.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의 위원회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서 가시면은 위원회 명단과 회의 결과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회의 장면이고요. 정책 목표가,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 정책 목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가, 저는 이 말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내셔널 미니멈. 최저 노후생활 보장. 요거를 이제 하여튼 지금에 있는 걸로 다 충족을 한번 해보자. 한 1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그리고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 뭐 이런 사적연금을 더해서 적정 생활비까지 한 150만 원, 130에서 150까지는 한번 달성을 해보자, 장차로는. 근데 우선은 여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복지부의 안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견 수렴을 했어요. 뭐 전화 설문조사도 하고 뭐 온라인 조사도 하고 했는데 그 조사 결과 공통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지급보장 명문화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설문조사 결과도 90%가 해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그 국가가 지급한다라는 거를 법에 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연금이라는 이 제도는 확정급여형이기 때문에 이미 법에 지급보장이 명문화가 돼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신뢰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라는 그 법 문구를 넣는 건데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돼 있지만 형식적으로 요건을 갖춘 행위이지만 우리 일반의 국민의 정서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뭐 또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그 다음에 다층 체계, 뭐 기금 수익성 제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공통 의견인데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보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기초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들은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법이 통과되면 시행이 될 것 같아요. 보험료 지원을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지역가입자, 소득활동이 지금 안 되는 납부 예외자분들, 소득이 적은 분들, 자산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보험료 일부를 지금 농어민들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농어민 분들은. 그래서 이제 지역가입자에게도 보험료 지원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을 6개월 정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독일 같은 데는 3년 정도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좀 이제 많이 좀 부족한 편이고요. 뭐 그다음에 분할연금이랄지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확대한다, 뭐 사망일시금 제도 개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이견이 없는 부분인데,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소득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초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견이 있어서 사지선다에 문제가 제출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지선다의 문제로만 보면은, 예를 들어 금액면으로 보면은 얘가 좀 매력적이고요. 여기에서는 250만 원 소득자가 25년 동안 가입했을 경우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계산을 한 수치 결과입니다. 금액면으로 봤을 때는 얘가 끌리는데,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 뭐 소진된다고 연금이 지급이 중단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은 기금이 없어요. 이미 다 소진이 됐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세금을 보험료에다 더해서 연금을 주고 있는데, 재정 안정화의 어떤 계산의 결과죠. 뭐 이대로 소진되도록 놔둘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소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 답안이 좀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이 4개의 그 보기 중에서 답안을 고르라 라고 친다면은 2번과 3번을 좀 짬뽕시키면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뭐 이게 뭐 공식적인 지부의 의견으로 나가기는 좀 어려운데 사실 50%는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50%는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사실 이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이게 40년 가입 기준에 5% 차이기 때문에 보통의 가입 기간 20년을 감안하면은 25년, 지금은 예상 가입 기간 한 27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실제 차이는 2점 몇 프로밖에 나지 않아요. 뭐 금액면으로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스케줄에 따라서 45%였고요. 올해는 44.5%입니다. 1년에 0.5%씩 보험료가 그 연금 소득 대체율이 계속 깎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멈춰보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들은 연금을 다 줄이는 방식으로 다 진행이 됐었는데 한번 다른 흐름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연금을 더 이상 줄이지는 말고 반면에 우리가 보험료를 좀 더 내보는 시도를 해보자. 뭐 이런 이제 답안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정답을 고르라 하면은 2번과 3번 중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내셔널 미니멈. 이게 사실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연금을 받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그런 케이스예요.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이미 저희 집은 IMF가 좀 더 빨리 왔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를 한번 3번 말아드셨어요. 그래갖고 3번 말아드시고, 제가 5살 때 이미 우리 집은 IMF가 와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그 이후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없고, 저희 어머니도 제가 국민연금에 입사한 다음에 그때부터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부모님은 지금 기초연금을 2분 다 받고 계세요. 그래서 소득하위 20%에 해당되셔갖고 지금 한 분당 25만 원인데 부부 감액 20%가 돼서 5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복지국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면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낸 세금을 홈택스에 들어가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납부한 소득세를 다 이제 누적해서 볼 수 있어요. 제 누적 소득세 납부액이 92만 6천 원이더라고요, 작년까지. 제가 물론 이제 급여가 이렇게 높지 않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우리나라가 워낙 잘 발달돼 있어서 이렇게 뭐 면세자로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물론 이제 뭐 부가세나 또 담배를 피기 때문에 또 뭐 흡연세 뭐 이런 거 낼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나에게는 많이 해줬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복지국가를 같이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거나 하시면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없어요. 네. 지금 수익률이 15조 수익 나고 뭐 수익금이 있다고 해서 이게 뭐 재정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고요. 왜냐면 지금 보험료가 급여보다 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야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안정 강화의 방안이 보험료 이제 여러 뭐가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가, 우리는 그러니까 보험료를 부과할 때 상한이, 소득 상한이 있어요. 지금 작년에 468만 원이었는데, 예를 들어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 월급 2천만 원 받아도 그 468만 원까지만 보험료를 내는 거죠. 왜 상한을 뒀냐면은 급여에 상한이 없기 때문에 2천만 원은 연금도 엄청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급여에 상한이 있고 보험료에는 상한이 없고 이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스웨덴도 그렇고 또 뭐 스위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의하느냐, 부자들이 어떻게 양보를 하느냐, 뭐 이런 합의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것 같고,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은 보험료가 좀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보험료가 좀 올라가야 되는 게 사실은 맞고, 그 다음에 국가가 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라는 공단이 운영되는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해서 이걸 보험료에서 쓰는 것보다는 뭐 세금을 뭐 해서 감사를 하고 뭐 비용 정리를 하든지 해서 그 보험료의 부담을 좀 줄여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걸 통해서 이제 재정 안정화를 추구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출산 크레딧이나 여러 가지 크레딧의 비용들이 지금 당장에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기금이 운영되면서 운영 수익도 발생할 텐데 그거를 나중에 넣는 걸로 지금 해놨어요.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국가가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각자가 세금으로 책임을 다하자라는 그런 얘기고요. 2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국가에서 하는 제도, 국가가 망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제 받는 제도이고요. 이제 다만 금액은 조정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이제 자동 연금 조절 장치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금액이 조정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수급 시기가 연장되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통일되면 북한연금 편입계획 이런 거는 그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많은 그 논문들과 그 보고서가 있는데, 북한도 연금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 연금은 보험료율이 1%고요. 지금 이제 연금 수준이 명목상으로는 어느 정도 있지만은 사실 북한 화폐가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북한 사람들 연금 받으면 두부 한 모 막걸리 한 잔 먹으면 없다고 합니다. 그럼 탈북자들은 어떻게 편입돼요? 탈북자는 다시 국민연금으로 들어오죠. 예. 그 다음에 기초하고 기초노령연금 차이는 사실 성장률이 아니라요. 그 물가 상승률의 기초연금에 연동돼 있고,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A값 상승률, 그 소득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제 상승률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40만 원의 연금을 물가 연동을 가정해서 GDP 대비 비율로 따지면은 2088년에 0.8%인데요. 40만 원의 연금이 A값 상승률에 따라서 2088년으로 가면은 GDP 대비 4.4%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하고 소득 상승률의 차이가 엄청나다라고 보면 됩니다. 소득 사각지대 예술가 연금 뭐 이런 거는 아직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제도가 아직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상황이고요. 없고요. 이런 제도는 좀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노인분들 생필품을 무상지급 뭐 이런 거 정말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나라 복지 영역이니까. 없고,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연금만으로 노후가 이제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다 해결하려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김용모 선생님께서 100만 원이 이제 68만이 됐다. 이게 노동시장에 다니면은 당연히 이제 60세까지 납부를 전제로 예상연금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뭐 이제 납부 기간이 없으면 가입 기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겠죠. 근데 뭐 이게 우리가 또 노동생활을 뭐 경제생활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면 또 다시 또 가입이 되고 이런 부분이라. 그리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뭐 제가 보기에는 저는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다른 제도라서 이걸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개인연금처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40이나 45%, 그 다음에 40만 원, 30만 원의 역진성. 근데 사실 이제 이 역진성을 제기하신 이제 부분들은 의미가 있어요. 가입 기간에 따라서. 그 역진성이 왜 언제 의미가 있냐면 보험료가 지금의 수준일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올라가 버리면은 역진성이 다 없어져 버려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여기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꼭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아까 세금 보장 뭐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게 기초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구 구조가 워낙 우리나라 급변하기 때문에 어쨌든 복지제도에는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세금이 추정되는 수치가 GDP 대비 수치가 뭐 엄청나게 과도하거나 유럽에 대비해서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학자들은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물론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